오늘 밤 당신이 늘 먹던 그 한 끼가 내일 아침 콩팥을 무너뜨리는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약이 아니라 건강식이라고 믿어온 뿌리 채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은 아파도 소리 없이 망가집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실려 오기 전에 식탁에서 먼저 막을 수 있는 위험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뿌리 채소가 당신의 콩팥을 단 하룻밤 만에 박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특히 60세가 넘으면 젊을 때 괜찮았던 음식이 갑자기 위험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20대의 콩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최근에 전날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팔다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손가락이 저리거나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린 적은 없으신가요? 숨이 평소보다 쉽게 차고 계단이 갑자기 버거워진 느낌이 있었나요? 이런 신호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는 순간 위험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특히 군고구마나 감자 같은 익숙한 뿌리 채소를 먹은 날 밤 몸이 붓는 느낌이 들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잠이 얕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콩팥이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받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매일 먹는 익숙한 뿌리 채소 중 어떤 7가지가 특히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완전히 끊지 않고도 안전하게 먹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가 아주 쉽게 그러나 핵심만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고 그곳은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그 지역과 그 시간에 여러분을 떠올리며 더 진심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한 분이라도 응급실로 가는 일을 막을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충분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 이야기를 길게 해주지 않는지, 그리고 왜 좋은 음식, 이 60세 이후에는 위험한 음식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무조건 끊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언제 어떻게 얼마나 위험을 갈라놓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정말로 하룻밤 사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이탈리아 북부에 사는 70세 전후의 한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검소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았다고 자부하셨습니다. 아침은 늘 군고구마 한 개였습니다. 점심에는 껍질째 삶은 감자를 샐러드처럼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당근과 비트를 갈아 만든 주스를 피를 맑게 한다는 말을 믿고 공복에 한 잔씩 드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식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처음 하신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손이 자꾸 저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심장이 빨리 뛰어서 잠이 깨요. 처음엔 본인도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반복되자 불안해졌고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서 중요한 수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혈중 칼륨이 높았습니다. 안전 범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칼륨은 원래 좋은 미네랄입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게 하고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콩팥이 칼륨을 제때 배출하지 못하면 칼륨은 혈액 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심장은 전기 신호로 움직이기 때문에 칼륨이 쌓이면 리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근거림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기고 심하면 위험한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콩팥이 아프다는 큰 경고를 주기 전에 먼저 이런 애매한 신호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 저리다, 숨이 찬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환자분이 충격받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좋은 것만 먹었는데요. 맞습니다. 음식 자체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음식이 가진 칼륨이 60세 이후의 콩팥에겐 너무 빠르고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군고구마는 수분이 날아가면서 성분이 더 농축됩니다. 감자는 통째로 삶거나 껍질째 먹으면 칼륨이 빠져나갈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당근과 비트 주스는 섬유질이 빠지고 미네랄이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가 됩니다. 몸에 좋아 보이는 방식. 이 오히려 콩팥에게는 가장 가혹한 방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도 그랬는데 하고 스스로를 지켜내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군고구마를 드시나요? 혹시 감자를 통째로 삶아 드시나요? 혹시 뿌리채소 주스를 공복에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4가지가 더 흔하고 더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 때문에 실수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치명적인 실수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뿌리 채소 자체보다 조리 습관 때문에 더 위험해집니다. 특히 그 물을 버리지 않는 습관이 그렇습니다. 토란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가을이 되면 토란국을 끓이기도 하고 삶아서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토란을 삶은 물을 아깝다고 생각해서 그 물을 국에 넣거나 다른 요리에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음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 속에는 토란에서 빠져나온 성분들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그 물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은조림은 맛있고 식감도 좋고 피에 좋다는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림이라는 방식입니다. 간장과 함께 조리하면 나트륨이 올라갑니다. 짠맛은 갈증을 부르고 더 먹게 만들고 혈압과 부종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나트륨을 처리하느라 더 바빠지고 그 사이 칼륨 조절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엉차를 물처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차니까 몸에 좋겠지. 하지만 뿌리에서 우러나온 성분은 마시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누적됩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는 습관은 민감한 분들에겐 콩팥의 부담을 계속 주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갈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에 좋다, 기운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갈아서 먹는 방식은 흡수가 빨라집니다. 천천히 씹어 먹는 것과 액체처럼 빠르게 들어가는 것은 몸의 반응이 다릅니다. 특히 콩팥이 약한 분이라면 빠른 흡수가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음식의 선악이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의 처리 능력입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그 처리 능력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건강한 성인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신장 역과 기능이 매년 조금씩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이 말은 병이 없더라도 여유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여유가 줄어든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뿌리 채소를 농축된 형태로 또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토란 삶은 물을 국에 다시 쓰고 계신가요? 혹시 영은조림을 짜게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우엉차를 물처럼 하루 종일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희망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조리법을 바꾸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 제가 콩팥을 살리는 3가지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이며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콩팥은 약으로만 지키는 장기가 아닙니다. 콩팥은 매일의 식탁에서 살기도 하고 매일의 식탁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뭘 먹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드시고 계십니까? 같은 감자라도 통째로 껍질째 삶아 먹는 것과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 조리하는 것은 콩팥이 받는 부담이 전혀 다릅니다. 콩팥은 필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콩팥 필터는 이미 60년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새 필터가 아닙니다. 의학 저널들에서는 특별한 병이 없어도 나이가 들수록 신장 역과 기능이 매년 서서히 감소한다고 보고합니다. 이 말은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여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유가 줄어든 필터에 한 번에 많은 미네랄이 들어오면 필터는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껍질입니다. 껍질에는 분명 좋은 성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칼륨도 껍질 근처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콩팥이 빠르게 처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콩팥이 약해진 분들께는 껍질을 조금 더 두껍게 벗기는 것이 오히려 콩팥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써는 방식입니다. 굵게 썰면 안쪽의 칼륨은 그대로 남습니다. 얇게 썰면 물과 닿는 면적이 넓어지고 칼륨이 빠져나갈 길이 생깁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통로를 만들어준다고 설명합니다. 콩팥 대신 부엌에서 미리 일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에 담가두는 시간입니다. 이건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혀 안 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칼륨은 물에 잘 녹는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물에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일부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30분도 의미가 있고 시간이 허락하면 1시간도 도움이 됩니다.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면 더 좋습니다. 이 과정은 콩팥이 대신 처리해야 할 부담을 조리 단계에서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데친물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물에 영양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양 속에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콩팥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버려야 할 물입니다. 특히 뿌리 채소를 데친 물을 국에 쓰거나 다시 요리에 사용하는 것은 콩팥에게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2번 끓이기입니다. 한 번 데쳐서 물을 버리고 새 물에 다시 끓이는 방식입니다. 신장 영양 가이드라인과 여러 임상 보고에서는 이 방식이 감자나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의 칼륨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이 말을 덧붙입니다. 줄어든다는 것이 안전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원칙이 필요합니다. 바로 양입니다. 아무리 조리를 잘해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콩팥은 버거워집니다. 저는 늘 주먹 크기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끼에 본인 주먹 하나 정도, 그리고 같은 음식을 연달아 여러 끼 먹지 않는 것, 콩팥은 몰아서 일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정하게 부담을 나누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탈리아 환자분도 이 원칙들을 지켰을 뿐입니다. 특별한 약은 없었습니다. 조리법을 바꾸고 양을 줄이고 주스를 끊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손저림이 줄었고 심장의 두근거림이 잦아들었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콩팥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합니다. 여러분이 배려하면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뿌리 채소를 피해야 할 신호와 이미 위험 신호가 시작된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요. 문제는 콩팥이 정말로 위험해질 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꽤 진행된 뒤라는 점입니다. 콩팥은 아픈 장기가 아닙니다. 콩팥은 참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초기 신호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손이 저린다.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난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린다. 평소보다 숨이 쉽게 찬다. 전날과 똑같이 잤는데 몸이 무겁다. 이런 신호들은 그냥 피곤해서 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과 관련된 변화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 보고들에 따르면 혈중 칼륨 수치가 서서히 올라갈 때 뚜렷한 통증 없이 신경과 근육 증상으로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끝이 찌릿하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심장이 갑자기 한 박자씩 건너뛰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되돌릴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이 약해졌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균형이 바로 미네랄 균형이라는 점입니다. 칼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트륨, 인, 수분,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은 물을 잡아두려고 합니다. 부종이 생깁니다. 콩팥은 이 수분과 나트륨을 처리하느라 더 바빠집니다. 그 사이 칼륨 배출은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조림이나 간장에 졸인 음식이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이중 부담이 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약 중 일부, 이뇨제 중 일부, 심장약 중 일부는 칼륨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약을 먹고 있으니 더 신중해야 한다가 맞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불안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기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신호들이 최근 들어 잦아졌다면 식단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뿌리 채소를 매일 먹고 있다면, 주스 형태로 자주 마신다면, 짠 반찬과 함께 먹고 있다면 여기서부터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액 검사 한 번으로 칼륨, 나트륨 신장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알고 나면 불필요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검사 수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상이라는 말이 60세 이후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도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나는 병원에서 정상이라고 들었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바로 그 정상이라는 단어가 60세 이후에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장 수치는 나이와 함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숫자라도 30세의 몸과 70세의 몸이 받아들이는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식탁에서 터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숫자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 혈중 칼륨입니다. 둘째는 크레아티닌과 함께 계산되는 추정 사구체어 과율, 즉 EGFR입니다. 셋째는 소변 단백, 즉 알부민뇨 같은 새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서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GFR은 쉽게 말해 콩팥 필터의 통과 속도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역과가 잘 되고 낮을수록 역과가 느립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속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학 연구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EGFR이 해마다 조금씩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BMJ 오픈에 실린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는 연간 감소가 사람에 따라 폭이 크지만 고혈압이 없는 사람에서도 연간 감소가 관찰되었다고 정리합니다. 또 다른 대규모 분석에서는 평균 연간 EGFR 감소가 약 0.8 정도로 보고되기도 합니다. 이 말을 제가 왜 강조하느냐면요. 여러분이 나는 병이 없어 라고 생각해도 60세 이후에는 콩팥의 여유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유분이 줄어든 필터에 칼륨이 많은 음식을 농축된 형태로 한꺼번에 넣으면 몸은 균형을 잃기 쉬워집니다. 칼륨은 원래 심장과 근육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져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면 혈중 칼륨이 올라가고 심장 리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신장 교육 자료에서도 고칼륨 혈증이 근육 약화나 심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미국 심장협회도 고칼륨 혈증이 심각해지면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증상만 믿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칼륨 혈증은 가볍게 시작할 때 아무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두근거림이나 힘 빠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칼륨이 높은지 낮은지 어떻게 아나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검사로만 압니다. 혈액검사는 겁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혈액검사는 불필요한 공포를 없애는 도구입니다. 숫자를 알면 줄여야 할지, 유지해도 될지, 아니면 오히려 더 먹어야 할지 결정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EGFR이 떨어진다는데 그럼 다 병인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정상의 기준을 나이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는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콩팥 관련 문제의 빈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한 신장학 리뷰에서는 CKD의 유병률이 나이와 함께 크게 증가한다고 언급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 말합니다. 60세 이후에는 그냥 조심하는 쪽이 이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주 실용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1년 안에 혈액 검사를 해보셨나요? 칼륨과 크레아틴인 EGFR을 확인해 보셨나요? 만약 기억이 흐릿하다면 지금이 확인할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했다면 다음 진료 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제 칼륨 수치는 괜찮습니까? 제 EGFR은 나이에 비해 어떤 편입니까? 저는 뿌리 채소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는 게 안전합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의사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숫자가 바로 여러분의 식탁을 지켜줍니다. 자,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께 행동 계획을 드릴 겁니다. 오늘 밤부터 무엇을 바꾸고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연락해야 하는지, 그리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지점을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오늘부터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공포 속에서 식탁을 바라보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준을 갖고 평온하게 먹길 원합니다. 첫째, 오늘 밤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뿌리 채소를 주스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뿌리 채소 주스는 미네랄이 빠르게 흡수되어 몸에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속도가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구워서 농축된 형태를 매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군고구마, 오븐에 구운 감자, 에어프라이어로 말린 것처럼 수분이 빠진 음식은 성분이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음식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한꺼번에 밤에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셋째, 뿌리 채소는 가능하면 물에 삶아내고 물을 버리는 방식을 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신장식이 교육에서는 감자처럼 칼륨이 높은 식품을 자르고 물에 담그거나 삶아서 칼륨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또한 2번 끓이기, 즉 한 번 끓여 물을 버리고 다시 끓이는 방법이 칼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교육 자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분명히 하겠습니다. 칼륨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 무제한으로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번 끓여도 남는 칼륨은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안전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넷째, 여러분이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반복과 양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하루에 한 번 주먹 크기, 그리고 연속 금지를 늘 강조합니다. 오늘 감자를 먹었다면 내일은 다른 채소로 쉬게 하라는 뜻입니다. 콩팥은 쉬는 날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섯째, 정말 중요한 경고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오늘 밤이라도 식단을 즉시 멈추고 가능하면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심한 두근거림이 생긴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 근육이 갑자기 힘이 빠지고 다리에 힘이 풀린다. 이런 증상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고칼륨 혈증 같은 전해질 문제도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여러 기관에서 경고합니다. 여섯째,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약과 식단을 같이 봐야 합니다. 신장 관련 임상 자료에서는 일부 약물, 특히 RAS 억제제 같은 계열이 고칼륨 혈증 위험을 높일 수 있어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약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대신 검사로 확인하면서 조정하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신뢰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신장재단과 환자 단체들은 고칼륨 혈증을 관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환자가 의료진과 함께 계획을 세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말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혼자 두려워하지 말고
의료진과 함께 숫자를 보며 식단을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겁을 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선택지를 드린 겁니다. 콩팥을 지키는 사람은 음식을 끊는 사람이 아니라 음식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조용히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따뜻하지만 단단한 한 문장을 남기겠습니다. 오늘 밤의 식탁이 내일 아침의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뿌리 채소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60세 이후 콩팥의 여유가 줄어든 상태에서 농축된 형태로 큰 양으로 반복해서 들어올 때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두려움 대신 기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스는 피한다. 구운 형태를 매일 반복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삶아서 물을 버리고 필요하면 2번 끓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을 나누고 연속을 피한다. 하지만 이 영상은 의료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질환 진단을 받으셨거나 칼륨이 높다고 들으셨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함께 식단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덜 오고 집에서 더 편안히 지내시길 바라는 의사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에 계시고 그곳은 지금 몇 시인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자주 드시는 뿌리 채소가 무엇인지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는 여러분의 내일을 지키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